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는 등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향후 물가 오름세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월 소비자 물가 1년 전과 비교해서 3.7% 올랐는데 지금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 보면은 농축수산물은 그나마 조금 둔화된 모양새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결국 끌어들인 주요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물가가 또 크게 올랐는데요. 물가가 오른 핵심적인 요인을 품목별로 보면 가장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석유류 제품, 석유류 제품, 이를테면 경유나 휘발유 또는 석유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 변형 제품들의 가격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요. 또 하나는 외식 물가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지불하는 그 외식비,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밖으로 조금씩 나오는 데다가 시중에 풀린 돈이 또 영향을 주면서 수요 확대로 영향을 주면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지금 물가 3.7% 올랐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3% 이상 5달째 계속 지금 3% 이상인데 이렇게 연속으로 3% 이상 오르는 것은 2011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물가 대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물가 억제 목표가 2% 됩니다. 그 물가 억제 목표를 훌쩍 넘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대가 진입을 해야 어느 정도 평균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부가 5년 만에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에 종료될 예정이었죠. 유류세 인하 조치. 4월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7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류세를 20% 정도 깎아주고 있는 제도를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6개월간 올 4월까지 유류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작년 11월 달경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조처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는 그때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지금 아주 가파른 속도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좀 정부 재정 차원에서 억제해보자 이래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당초에 4월 달로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것을 3개월 더 연장해서 7월 달까지 끌고 가겠다. 그리고 인하폭은 지금 유류세의 20%를 깎아주고 있는데 그 폭도 좀 더 넓히겠다. 이래서 정부가 5년 만에 물가 대책회의라는 우리가 최근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물가 안정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물가 관계장관 회의는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무래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좀 낮추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며칠 되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9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차가 한 2달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물가 폭등은 앞으로 한두 달 이후에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물가 대책 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해 주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관세 할당제라고 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제품은 외국에서 그 물건을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제품의 관세를 할당 관세라 해서 제로까지. 그러니까 법은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할당 관세라는 것은 국회가
정부의 그 권한을 할당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할당 권리를 이용을 해서 이 세금을 관세를 제로로 해준다. 이 정책을 지금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물가 장관들이 논의를 지금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물가 가격 자체보다도 원자재나 생필품 이런 것을 구하지 못해서 물가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전방위 차원으로 수급에 불안정이 생기는 요인을 사전에 적시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물량 확보제까지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지금 상황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하면 S&P, 무디스, 피치를 이야기하는데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면 우선 그 나라 신용도가 얼마인가 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개인도 은행 대출 받을 때 신용 등급 판정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 간에도 신용 등급을 받는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러시아에 대한 신용 등급을 무디스가 무려 6단계 떨어뜨렸고 예. 또 S&P는 지금 한 2시간 전에 8단계 더 떨어뜨렸습니다. 예. 또 피치도 6단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동안에도 러시아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적격 중에서 최고 낮은 등급, 간신히 카트라인을 넘어서서 러시아 채권을 사도 된다는 선을 간신히 넘어서고 있는데 거기서 8등급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영어로는 정크 등급이라고 그럽니다. 정크라는 것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다. 러시아 채권은 러시아 금융상품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쓰레기라고 해서 완전히 팔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적어도 저 등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 신규로 돈을 꾸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런 면에서 돈을 갚아야 될 돈은 째깍째깍 돌아오는데 새로 생기는 돈은 없다 보면 예. 국가 부도, 디폴트도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일컬어지는 만큼 앞으로 지금 당장 러시아나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디폴트가 되면 당장에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또 그 기업들, 정부들은 제때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물론 디폴트가 되면 러시아가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 예. 푸틴 대통령이 전쟁 전에 상당수 러시아 자산을 이미 빼돌렸기 때문에 제대로 압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1차적으로 러시아에 돈 빌려준 쩐주들이나 은행들이 1차 타격을 받고요. 네.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를 하면서 아직도 물건 대금을 못 받은 척 이런 쪽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외국 물건을 사오지 못하게 되니까 예. 러시아로 물건 수출하는 업체들도 타격을 받는 등 그 타격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예.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교류 거의 미미하고요. 러시아하고도 자동차하고 몇 개 품목을 빼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급보다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물가 또는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장중에 121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하락을 했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금융시장에 위험 자산이라는 거하고 안전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세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조금 수익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그런 금융 상품은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보다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국 달러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다음에 일본 엔화 이렇게 지금 평가가 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통화 신용도가 미국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는 국제 자산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달러로 돈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교환 비율로 나눈 환율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예. 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떨어지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미국이 내놓은 몇 가지 제재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인 FDPR,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 제외국가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제외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한숨을 좀 돌리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조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 발표된 대로 이 FDPR이라는 러시아 수출 통제 정책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수출할 때 전부 미국 상무부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만 FDPR이라는 게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 경우에 미국 상무부 승인을 개별적으로 끈끈이 다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규제가 발동이 됐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가장 가까운 우방국에 대해서는 저 조처를 자국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상당수 면제해 줬거든요. 예. 그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 다 면제해 주면서 우리나라만 사실은 면제를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동안에 한미 간의 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여러 번 연 결과 서로가 이해 폭을 넓히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예. 특히 반도체라든지 57개 품목의 수출업체들로서는 큰 실험을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출 통제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 방안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확장법에 232조에 대한 협상도 촉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우리 경제의 수출 통상 환경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 특히 잘만 타결이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미국의 FDPR을 한국을 면제해 주는 것을 논의하는 협의가 워싱턴에서 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여환구 통상본부장 또 기재부 이호건 차관 등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IPEF라는 예.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저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는 정치적인 쿼드라는 동맹체를 발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적으로는 여기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체를 만들자. 그래서 물류 공급망을 해소하자 이랬는데 그동안에는 좀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워싱턴에서 여기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고 또 철강 문제는 우리가 지금 쿼터 제안을 해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달라 이러는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향적으로 풀어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의 쿼터 물량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예.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국가 간의 경제 분야에도 동맹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미국과 한국의 경제 통상 동맹은 상당히 발빠르게 더 진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안이 이제 협상이 된다면은 수출을 할 때 고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더 수출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한된 쿼터량만 지금 무관세인데요. 예. 이것을 그 한도를 철폐하거나 쿼터를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맞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보복 관세가 철회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유럽이나 일본은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번 워싱턴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원칙적인 타결 합의가 있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모쪼록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